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8번을 풉니다. 자, 18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시사 상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시사적인 뉴스를 반드시 숙지하고 기본적으로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상식적인 마인드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동산에 대한 시장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은 직접적 시장 개입 방식이 있고, 간접적 시장 개입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적, 법률에 의한 정책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 수요자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를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토지 수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제도도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자, 수요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토지를 미개발된 토지를 매입해서 일정한 시점에 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그 개발된 시점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라고 그러죠.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도 직접 개입 방식이죠. 공공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런 수요자와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식은 돈줄을 쥐고 부동산 정책을 개입하는 걸 말합니다. 돈을 쥔다는 것은 금융정책이겠죠. 자, 금융정책과 세금정책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 간접적 시장 개입 방식입니다. 금융정책의 일환으로는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대부 비율을 조절한다는가,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한다는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조정한다는가, 대출에 관련된 정책은 간접적 시장 개입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정책도 간접적 시장 개입 방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각종 개발 부담금 제도, 이익 환수 제도도 간접적 개입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임대료 보조 정책,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죠. 주택 바우처 제도도 부동산 간접 개입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도, 지구단위 개입구역,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이용에 관련된 정책적 개입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개입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직접적 개입 방식, 간접적 개입 방식, 정책적, 법률적 개입 방식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열 국면일 때 안정하기 위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 있겠죠. 이것은 종합적인 시사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이 과열됐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강화하겠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주택 양도소득 세율을 강화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개발 이익의 환수제를 실시한다. 개발 부담금 제도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거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이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부동산 실명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 전매 기간을 확대한다든가,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강화한다든가, 담보 인정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든가,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럴 때 과열 국면일 때 투기를 억제할 때 쓰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현행 부동산은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일체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유휴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된 토지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령상 도입이 가장 빠른 순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제도가 1990년 1월 1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법 1990년도 후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산 유동화 법률 제도가 1998년 IMF 이후에 제정됐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 제도가 2006년 9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도입이 빠른 것은 공인중개사 제도,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부동산 실명제, 자산 유동화 법률에 관한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 제도가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8번 상식적인 문제로 풉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 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에 관련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가 빠져야겠죠. 1번은 틀린 문장이고, 2번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 제도죠. 토지 비축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간접적이 아니죠.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직접 토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식이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책적 개입 방식이죠. 가격을 공시하는 거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개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책적 개입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간접적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간접적 개입 방식은 자, 세금 문제나 금융 정책에 있어서 간접적 개입 방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 이런 것이 간접적 개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는 직접적 개입 방식이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책적 개입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법령상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 제도보다 먼저 도입됐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개발 부담금 제도는 1990년도에 시행되어 있고,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가 1990년도에 도입됐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부담금 제도가 먼저 도입됐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런 것을 정답으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상 개발 부담금 제도가 훨씬 이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맞는데 개발 부담금 제도가 훨씬 먼저 시행돼 있고,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에 돼서야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 제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자, 17번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PIR 지표는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값이 클수록 구매가 늦다는 말입니다. 그 PIR 지표가 크면 클수록 주택 구매 연도가 더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어렵다는 의미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더 쉽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도가 더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문장이죠. 자, 문제 5번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장이죠. 자,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률이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론 18번 부동산 정책 일반 시사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하고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식이지 간접적 개입 방식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책적, 법률적 개입 방식이지 간접적 개입 방식이 아니다. 자, 3번 개발 부담금 제도는 1990년도에 시행되어 있고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에나 시행됐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 제도보다 먼저 도입됐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주택시장의 지표로 PIR 지표가 있는데 PIR 지표는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주택 구매가 더 어렵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더 쉽다는 말이 아니라. 자, 5번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합니다. 자, 이상 문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거 정답 3번. 자, 법령상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 제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18번의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